구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백수가 바로 산다더니 정말. 쌤 일어나세요. 토요일에 이게 뭐냐. 인터뷰 하셔야죠. 누워서 하면 안 되겠네. 자, 질문해. 쌤 개정판은 어떻게 되시게 되셨나요? 아, 진짜. 응? 돌아가는 거야? 네,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진짜. 아우.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오늘은 개정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청년 연함에게 배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을 쓰신 고미수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 선생님 개정판을 내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책이 네. 내일 모레 나오거든.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해야 되잖아. 책 써야지. 책이 나오기도 전에 하는 인터뷰는 난생 처음이야. 아 진짜요? 응. 그럼 나중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쌓아서 이렇게. 하다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책을 내가 2018년에 냈는데 그때 이제 그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이제 앞으로 막 그 세상을 다 바꿔놓을 것 같고 막 4차 혁명, 막 AI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리고 인간이 이제 노동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네. 그럼 백수가 더 기본적인 조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게 내가 이제 좀 처음 만나는 출판사하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편집자가 그 청년인데 와서 그 아이디어랑 컨셉을 다 이제 짜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편집자 때문에 막 나도 모르게 막 쓰게 된 거죠. 그랬는데 뭐랄까 하여튼 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계약 기간이 5년인데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던 거예요. 그 청년 편집자가 그 책을 내고 이제 홍보도 하고 막 정말 그렇게 막 정성껏 막 그 책을 이렇게 알리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유능하니까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세상에. 이건 진짜 그분 이름이 유능한 정말 씨. 이름이 정말 명중인. 유능한 씨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참 보고 싶네요. 유능한 씨. 그러니까 나는 이제 책에 대한 나름의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게 한 게 있는데 저자는 아빠다. 이제 씨앗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고는 씨앗이거든. 이걸 잘 키워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거는 편집자예요, 편집자. 편집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데 그 책도 사실 그 편집자가 너무 이제 막 정성과 열을 다해서 그걸 안 쓰면 평생에 또 마음의 빚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됐는데 물론 연함하고 백수를 연결하는 거는 뭐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죠. 근데 그 청년이 진짜 너무 유능하다 보니 이제 그 출판사를 떠난 거야. 그 직후에. 그러면 이제 이게 엄마 없는 자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됐고 이제 뭐 독자들의 그 반응도 참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한 거지. 도대체 어디 끝나지 않는 어떤 터널 속에 막 헤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뭐 문명의 방향이나 개인의 삶의 방향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백수라는 조건은 정말 이제 더 보편화될 텐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백수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개정판을 겸사겸사해서 내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좀 헷갈렸던 게 선생님이 왜 백수지? 선생님은 고전평론가라는 직업도 있고
책도 내시고 강의도 하시고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왜 선생님은 백수지 이렇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백수는 돈을 안 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돈을 못 벌고 집에만 주로 있고 게으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만 그냥 다 모든 악덕을 거기다 모아놓던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언어가 그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어떤 통념이 있는데 그걸 벗어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수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직업이 없으니까 백수인데 백수를 내가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숨기고 그래서 막 억지로 취직을 하는 척을 하고 막 그 내가 제일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그 공시족들이 아니라 공시족인 척 한다는 거야. 뭐라도 하고 있어요. 그 백수라는 말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편집해서 재창조를 해야 돼요. 백수를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백수의 원조가 연합이다 이러면 그냥 뭐 그러면 왠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성격 있어. 네. 그러니까 나는 교수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조건이 백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년 백수.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은 해야 되잖아요. 내 밥벌이 내가 해야지. 근데 시간과 내 에너지가 과부하가 안 걸리는 선.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나는 마음 놓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수 길을 포기를 했고 뭐 포기했다기보다 그냥 임용 원서를 더 이상 안 낸 거지. 아주 서류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나는 서류는 나의 천적인 것 같아요. 요즘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강의를 가면 요새는 뭐 서류에 사인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인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책이 사인해달라는 줄 알고 기다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서류가 계속 뭐 성범죄 조회 동의서 뭐 청렴 결의서 뭐 별게 다 이게 아주 엄청 결의서. 네. 나는 청렴 뇌물을 안 받게 해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뭐가 많아져요. 그리고 막 출석했다는 걸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필로 서명을 해요. 그거 하는 것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교수를 취직하려면 그 원서를 진짜 많이 기력서랑 막 엄청 많이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디지털이 아니니까 보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책도 심사위원별로 다 내야 되니까 박사 논문 뭐 5권, 뭐 저서 5권. 그래서 한 박스를 보내. 그러면 막 거덜이 나고 한 달 생활비가 안 돌려줘 나중에. 도서관으로 갖다 놔야지. 하여튼 그런 내가 그걸 어떻게 해냈지? 갑자기 너무 마음이 짠하고 내가 그걸 해낸 게 참 대견하네. 그래서 그거 그거 하는데 한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서류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 책도 가서 직접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뭐 박스 해가지고 또 우체국 가서 붙이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또 기다렸다가 가서 면접하고 뭐 시험 강의를 또 막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다 가잖아 한 달이. 그러고 이제 한 보름쯤 뒤에 이제 떨어졌다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막 왜 나는 떨어졌을까 이런 이제 상실감에 젖는 시간이 또 한 보름. 그럼 한 2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근데 한 군데만 더 늦게 한 3군데만 넣어봐. 한 학기 싹지 6개월 다 지나. 그 다음엔 또 다시 신문을 내가 한 5개 본 것 같은데 임용 공고가 어디 나오나? 막 이런 걸 본. 그럼 준비 몇 년? 내가 한 3년 했나? 근데 도저히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원했다가 떨어진 이것만 생각하는데 일상이 거기 다 잠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자괴감도 엄청나. 내가 시험 강의 막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민망해.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결국 이제 내정자가 있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럼 뭐야 나는 불놀이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기대를 너무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이 아주 그 악순환 이거 하고 기대했다가 실패 기대했다가 실망 막 이거 있어요. 네. 나 자신을 가졌다가 자괴감에 빠지고 막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이제 더 반복되면 인격 파탄 되겠다. 그거를 한 5, 6년 하면 맨날 어느 대학에 누가 교수가 됐나 이것만 생각하고 막 그 사람들 미워하고 왜 그 학교 대학을 다 막 학교 행정을 다 막 왜 원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강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 그리고 나서는 물론 이제 그때 대학 총장이 전화하기 전에 난 절대 안 간다 이런 호언 장담을 했어요. 왜 안 넣냐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길래 이력서를 넣으라고 그러고 주변에서 막 걱정을 해주잖아요. 막 선생님들도 막 그렇고 막 걱정을 해 선후배들 취직 안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 본인들은 취직을 할 거고 됐는데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이러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막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이런 걸 그때는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 그런 게 이렇게 쌓여 있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훨씬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고전평론가 되고 이렇게 자신이 생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대학 총장이 전화를 하기 전에 안 간다 그랬는데 총장이 전화를 왜 하겠니? 그래서 이제 학위 받을 때까지의 공부하고는 좀 이제 나는 그냥 이별하고 싶었어. 그 이후 그런 학위나 내 학력 논문 이런 거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열혈기를 만나서 거의 물 먹는 하마처럼 흡수가 막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혈기 우승과 역사를 유쾌한 시공간을 쓰고 그때 고전평론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근데 사실은 그게 공부하는 백수의 다른 이름이지. 고전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백수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 또 멋있게 고전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의 일용한 양식으로 전달해주는 전령사 막 이렇게 했잖아.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 만든 거고 그 순간은 그냥 고전 평론가 그래 이거를 나의 일생의 본분으로 삼자. 그럼 이건 직업이면서 내가 평소에 하는 활동이면서 내 인생의 비전이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의 나의 본분 이게 다 포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나는 이제 앞으로 백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산진이 너도 그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직업 그러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서 월급을 받는다 요것밖에는 표현을 안 하잖아.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그거 아닌 다른 활동도 많이 인간관계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소명이 뭘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거는 직업의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직업들이 나는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백수는 새로운 직업을 자기의 인생의 소명과 결합해서 창조해내는 사람이다. 지금 생각해. 그 백수 중에서도 청년 백수, 그다음에 연암의 생애에서도 청년 연암, 그리고 감리당에도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유독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사랑한대?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런 소문이 났어?
네, 가끔 간혹 들려옵니다. 그래? 네. 누구야? 청년은 우리 시대의 화두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청년이라는 시기가 이렇게 막 두드러지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잠깐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되기 전에 훈련하는 과정, 미성년에서 바로 성인 이렇게 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뭐 15 이후부터 성인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100세 인생이고 청년기가 길어졌잖아요. 청년기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엔 20대라고 했다가 20대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30대로 늘렸는데 39까지라는 소리 또 나와서 그런가? 이러고 했는데 또 뭐 이제 유엔에서는 65세까지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 뭐 끝나지 않는 시간이네. 이제 그러니까 전 생애 주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청년 문화, 청년기 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대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른 멘탈을 가진 이제 존재들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고 감수성이나 감각이 굉장히 다른데 다른 듯 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올드하거나 레트로 감성도 많고 뭐 약간 종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전에 그 틀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이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이 코스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적응도 잘 안 돼 있고 사회가 어떤 이제 그 방향을 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제 대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장 이제 혼란스럽겠지. 왜 이전에 뭐 이제 참조할 만한 뭐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성세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저절로 이제 내가 청년일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은 더 진짜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게 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연속성이 끊어졌으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그 격차만큼이나 세대 간의 이 공감의 격차가 너무 커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게 지금 중년이나 노년층도 이런 시대는 처음 겪는 거라 어차피 이번 생은 처음이야 나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명을 보고 제일 경이로워하는 건 노년층일걸. 너무 신기하고 너무 편리하고 예전에 손으로 다 했던 거를 지금 뭐 기계가 다 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말을 입에 막 저절로 막 달고 사신대요. 청년들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으니까 내가 손으로 뭘 한 게 없잖아,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제 이 감성이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화두는 단지 청년 세대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세대가 그 길을 잃어버린 근데 길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청년만 청년인 게 아니라 지금 60대 이후도 다시 이제 청년으로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디지털 시대를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20대랑 60대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꾸면 이 청년이라는 화두가 이 모든 세대한테 굉장한 어떤 비전을 열어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는 거랑 백수라는 화두 이 두 개를 가지고 20대와 60대 이후 이렇게 같이 이제 모색을 해가는 길벗이 돼보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아까 8개월 정규직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8개월만?
아, 그것도 정말 기억상인데. 정말. 아, 그 대학을 83년에 졸업했나?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생들이 대체로 다 취직이 되던 때, 취직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공장을 가. 왜? 왜요? 노동운동을.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똑똑한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 근데 대학원을 가면 변절자가 돼. 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통이 되는 거지. 우리 이제 문탁 같은 문탁 여사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지. 근데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상태로 네, 너무 어리버리하게 졸업을 했는데 나는 사실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도 별로 없었어. 가난했는데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나는 책을 좀 보고 싶어 이런 백수 본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뭐 이제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데 문을 두드리고 하질 않았죠. 그래서 취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신문 기자도 괜찮겠다. 잡지사 기자도 괜찮겠다. 출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무슨 좀 큰 회사는 연합 뉴스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기자를 뽑는데 이제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수천 명이 왔죠. 근데 거기 이제 내 동기도 그걸 지원을 했더라고. 근데 걔는 나보다 일찍 졸업을 했어요. 나는 한 해를 휴학을 했었거든. 졸업을 좀 미루려고. 왜요? 그러니까 졸업을 빨리 하기 싫었어. 학교에 있는 그것도 참 지금 청년들은 휴학 엄청 많이 해. 그렇죠. 그때는 휴학을 하면 깜짝 놀랐어. 막 선배들이 와서 왜 휴학하냐고 막 그랬는데 너는 이렇게 빨리 졸업을 하게 되면 난감한데 아직 공부도 잘 안 됐고 뭐 충분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졸업을 훅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먼저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는 1년 내내 신문사 시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시험을 보면서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를 확연히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친구는 너무나 간절해, 치열해. 반드시 여기 붙어서 신문기자가 되겠다는 그게 막 느껴져. 나는 절대 그게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냥 제대로 아는 것도 상식이니 논문이니 애가 엄기성기 이거는 반드시 떨어지는 시험인데 저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신문기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겠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사를 그냥 여기저기 그냥 조그만 출판사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 전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 무슨 조그만 잡지사를 갔어요. 꽤 규모가 좀 있었어. 근데 거기 붙은 이유가 이력서에 글씨를 잘 썼대. 그때 손으로? 손으로 쓰는데 한문으로 다 쓰거든. 이름 이거. 한자를 잘 썼다고. 그래서 붙었다는 거야, 진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제 교육 잡지 하는 걸 했는데 그때는 조판하고 이게 재미는 있었어요.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세상에. 왜요? 거기는 그때는 그런 게 다반사였나 봐. 근데 월급을 안 주니까 3개월 단위로 새로 뽑고 이렇게 월급 못 받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 말고 이제 그때 다른 동기들도 있었는데 다 못 받았죠. 참 어이가 없는. 근데 월급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 건데 3개월 동안 해서 합쳐서 10만 원을 받았나? 근데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쇼크를 먹은 게 그 사장님이랑 영업부장 이런 분들이 너무
너무 인격적으로 생기신 거야. 교육 잡지가. 잡지 내용도 너무 막 교육에 막 비전과 막 그 열정이 막 충만한 내용을 맨날 쓰고 있는데 세상에 그냥 월급을 안 주는 그런 만행을. 그래서 이제 사회가 무엇인지, 사회의 쓴맛을 봤지. 그리고, 인간을 진짜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막 그냥, 이렇게 보면 막 너무 막 그 중후하고 막 너무 진짜 막 성숙한 막 인격미가 뿜어지는 분인데, 그렇게 오천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졸업하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백수가 됐지. 그 쓸쓸한 시간.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출판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알아보고 다니면서 그래도 또 그때 뭐 그렇게 절망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지금 생각을 하면 좀 이것도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남자친구랑 저기 어디지? 대학로에 흥사단이라는 데서는 탈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탈춤을 배웠어. 여자친구랑 같이? 진짜 무슨 이거는 도대체 뭐지? 그게 아마 거기는 거의 무료였을 것 같은데 나는 성격도 되게 그 내성적이고 낯도 엄청 가리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소강습소에 다닌 건 그 다음이고 내가 그때 왜 구간이 터져 있었지? 전통문화에 대한 건데 이게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어정쩡하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큰 출판사 월급을 절대 떼어먹을 일이 없는 네가 없는 그런 출판사에 이제 드디어 취직을 했어. 그게 이제 나의 정규직 생활의 경력, 유일한 경력인데 와 진짜 이게 그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출판사 그러면 이제 책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저자를 만나고 그래서 책도 저자하고 친해지고 이제 책도 한껏 읽고 막 이제 그래서 나도 언젠간 책을 내고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게 이상하나? 아니 이상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그게 허황한가? 근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꿈을 대단한 걸 꾼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막 그걸 도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큰 출판사니까 이제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내가 간 부서가 독일어 사전 보나 저자가 되기엔 독일어 사전. 사전. 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사전 원고가 있어. 사전 원고 봤니? 아니 못 봤어. 어떻게 생겼나? 독일이니까 아베 체대에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일본판을 번역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있잖아 왜 A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 해서 왜 사전 옛날 사전들 봤잖아. 그 교정 보는 거야. 아침 9시에 딱 시작을 해서 그때까지 딱 출근을 해야 되고 저녁 6시가 되면 이 개종 시기가 땡땡 치면 다 일어나. 일찍 집에 가고 싶었던 그 회사의 규칙이야. 일찍 부장님서부터 그 직원이 한 7명이나 벌쩍 일어나. 짐을 싸서 가는 거야. 이건 무슨 진짜 야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전은 천천히 하는 작업이잖아. 나는 진짜 내가 게을러서 그런 회사를 들어갔나? 그 다른 팀은 너무 바빠. 막 야근도 해야 돼, 주말에도 나와야 돼. 왜? 학기 초에 막 내야 될 때에 맞춰내야 되니까. 우리는 꼭 때에 맞춰낼 필요가 없는 거야. 몇 년이 걸려도 되고 10년 걸려도 돼. 그래서 교정지가 안 와. 그럼 똑같은 걸 거의 일주일 동안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다 봤잖아 이걸. 그러면 다른 시간에 책을 읽으면 되잖아. 안 돼. 책을 읽으면 안 돼. 교정들이 계속 봐. 그러니까 계속 그냥 면벽 수행이지.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어. 또 직원들마다. 네, 칸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고 내용이 도대체 내용이 어땠겠냐. 내용이. 그래서 내가 배까지 하고 채 대까지 했나? 봤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벽을 봐야지. 그리고 이따 땡땡땡땡 치면 빨리 일어나서 이제 나오고. 이게 내가 접한 정규직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아침에 좀 일찍 가. 일찍 가서 회사 옥상에 가서 단소 연습을 정말 대단하지. 그 회사에서 아무도 볼 거야 아마. 일찍 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읽다가 그때는 도서관이 엄청 시끄러웠어.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막 거기 이제 놀러 오고 지금 같은 도서관이 아니지. 그냥 시험 공부하는 데인데.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책을 읽고 뭐 하여튼 친구들 만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약간 직장은 부수적인 거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이 바깥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도대체 8개월 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8개월이나? 응. 그러니까 나는 내 인내력이 어딘지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확인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다녔다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버틴 거지. 근데 하여튼 그게 뭐 어느 날 이제 운이 바뀌었는지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때 막 그 부장님인가 누가 막 나를 뜯어 발렸어.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어디 가면 여기 직장이 괜찮다. 갑자기 그동안 뭐 이런 이제 동료애도 별로 없었는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그분이 막 말리면서 뭐 정 안 되면 1년이라도 다니면 퇴직금이 나오거든. 그쵸. 그거를 못 견디겠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걸 못 받아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정말 뭐 일도 눈꽃만큼도 미련이 없었어. 그쪽 길은 나는 참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한 달 동안 정말 수행하듯이 했어. 수행하듯이. 그 시험이 상당히 나중에 보니까 경쟁률도 높고 어려워. 붙은 게 너무 신기한데 붙었어.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러게요. 취직은 도대체가 길이 글로 열렸네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명리학을 배우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참 납득이 안 되는 행로였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의 이제 정규직 체험의 전부였죠. 청년일 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대학원에 가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죠. 알바를 하고 뭐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 독서 지도도 하고. 그거는 너무너무 또 잘 풀리는 거야. 공부를 하면 돈이 생기고 공부를 안 하면 길이 사방으로 꽉 막히고 일을 해도 얼굴 못 받고 이게 무슨 팔자인지. 그런 게 이제 아마 조선백수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되는 어떤 밑그림이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전평론가 되고 뭐 이제 박사학위 받고 또 다시 취직이 안 된 거잖아. 이번엔 될 줄 알았지. 이번엔 지난번에는 좀 너무 어리버리하게 졸업을 해서 그렇다 치고 박사학위 받고 또 박사 논문은 꽤 좀 자신 있고 뭐 이랬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중년에 또 백수가 됐잖아. 그런데 무슨 시대가 그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해. 지금도 좀 놀라운데 뭐 40대 후반이면 다 이제 직업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 이런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뭐 진짜 청년 백수뿐 아니라 중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 아니면 이제 이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뭔가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좀 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백수라는 그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경제활동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소중하게 여기는 불령 그걸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럼 물론 당연히 이제 소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막 지나가서 백수의 정치경제학 뭐 이런 걸로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 백수를 쓰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던 걸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많은데 온라인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 약간 교류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느낌이 좀 어떠신지. 처음에는 막 그 전자파에 막 기를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막 와 내가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막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그때 전자파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하니까 지금 온라인이 더 편할 때도 있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 강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면 강의도 뭐 꼭 소통이 잘 된다고만 할 수가 없죠. 뭐 졸고 뭐 그 다음에 딴짓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뭐 별로 그냥 잘 듣는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많잖아 사실. 그랬는데 왠지 저기 줌으로 하면 대면 강의가 그리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하여튼 당황했던 건 이 화면을 또 꺼놓고 있는 비디오를 꺼놓고 있으면 내가 벽에다 대고 막 말하는 것 같은 지금은 이제 꺼놔도 다 듣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 거야. 그리고 대면 강의의 비대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소리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머를 구사할 수 없는 거야. 웃기고 싶은데 웃는지 안 웃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웃길 수가 없다.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 그런 문제였군요. 그 소리를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표정으로만 보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나의 유머 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근데 이제는 한 이제 올 초부터는 이제 익숙해졌어.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나중에 이제 질문할 때 보면 들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뭐 이제 채팅이나 뭐 댓글에서 뭘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인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막 웃든지 말든지 막 농담을 막 날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씁쓸하긴 하지. 혼자 이게 뭐나 그러니까 웃음은 함께 웃어야 돼. 우는 거는 함께 우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울 때는 혼자 있고 싶어지는데 웃는 거는 같이 있을 때 웃어야 돼. 그러니까 뭐 개콘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면 깔깔깔깔 웃는데 혼자 보면 대체로 이제 진지해지거든. 그래서 이게 그게 제일 답답하다. 그래서 막 강의가 진짜 나한테 어울리지 않게 막 진지해지고 막 이럴 때 이게 아닌데 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은 좀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뭔가 그 노하우가 좀 생기겠죠. 소리를 뭐 껐다 폈다 하면서 반응할 수 있다든지. 웃을 때 키고. 여기 이게 처음에는 어색한데 지금은 좀 빨리빨리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음소거 한 채로 그냥 막 뭐라고 떠들다가 좌절하고 막 이랬는데, 그 줌이나 뭐 비대면도 이제 계속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굉장한 장점은 있죠. 미국, 일본, 뭐 영국 이런 데서 접속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만 해도 뭐 나주, 뭐 전주, 또 제주도 이런 데서 이 기동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대면과 비대면 온 오프를 동시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이제 기동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제 재밌어지고 있어. 점점 좀 웃기고 있어. 그 코로나가 가지고 온 던져준 메시지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떤 실핏줄 혈관처럼 다 이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걸 따라 다 움직이니까 뭐 어디서 변이가 났어 그러면 순식간에 세계에 퍼지는 이런 거를 목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었네. 전지구적이라는 게 이런 거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전인류적 감성과 지성이 필요해요. 그냥 예전처럼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이렇게 살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잖아. 그럼 완전히 세계랑 단절을 해서 뭐 무인도에 가서 따로 이렇게 뭐 율도국을 만들어야 되나? 뭐 그렇지 않고는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걸 알려준 거야.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서 먹고 살고 있었다. 이 항공산업, 뭐 여행산업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였고, 그러니까 주로 물자를 연결했겠죠. 자본이 가면서 자본이 그거랑 전 세계의 그 장벽을 다 깨면서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가서 물질적인 이 부를 연결을 해준 거야. 근데 그걸 타고 코로나가 왔어. 거기에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전인류적인 어떤 이 지성을 연마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물자를 따라서 그 회로를 따라서 주로 뭐가 움직였냐면 욕망이 움직였어. 어마어마하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쾌락을 분출하고 막 그냥 막 열광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 욕망과 함께 막 자아가 너무 막 비대해지는 그런 식으로만 쓴 거죠. 디지털하고 전 세계의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걸 그것까지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팬데믹이 오면 어디 이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사스나 메르스만 해도 좀 지역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술 문명으로 빨리 이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만 해도 뭔가 이 정도야 뭐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나 코로나 때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그리고 뭐 예외가 없잖아요. 대통령들도 엄청 많이 걸리고 미국 대통령도 걸렸었으니까 뭐 그리고 가장 건강하다는 뭐 운동 선수들도 나이도 작년에는 주로 이제 60대, 70대 뭐 2층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청년들이 더 많이 걸리고. 그 정말 뭐 코로나는 정말 차별이 없네. 차별이 없어 차별. 야 정말 지독하고 공평합니다 진짜. 너무 공정한 거 아니야? 코로나 정말. 이제 욕망이 아닌 이 정신활동 그걸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지 욕망으로 연결되면 코로나를 퇴치하기도 어려워. 지금 뭐 거리두기 방역은 전부 다 지금 뭐냐면 그 코로나가 이동하는 화폐와 욕망의 길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밤 뭐 몇 시 이후에 식당 가 유흥업소 뭐 이런. 그리고 뭐 어디를 가지마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는 우리가 이게 너무 답답하고 막 쓸쓸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렇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 그럼 뭐냐면 사람은 연결돼야 산다는 걸 또 알게 됐어. 근데 욕망으로 연결되면 위험해.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나가도 계속 팬데믹이 오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 근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거리는 둬야 되는데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어져야 돼. 마음으로.
그럼 마음은 이제 욕망이 아닌 다른 더 광활한 영역이잖아. 무의식, 의지, 뭐 지성, 이성, 이런 이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욕망에서 지혜로 방향을 바꾸도록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막 그냥 몰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발 좀 지혜를 연마해서 좀 전 인류적인 그 보편적 심성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더 좀 개발을 해봐 뭐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기후 문제를 또 강력한 이슈로 지금 제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기후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욕망을 발산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그런 산업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욕망을 그렇게 이렇게 멈추고 가라앉히고 비우려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 그래야 이게 이제 그게 일상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를 않게 돼. 그러면 그래야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나 뭐 이런 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네트워크가 생기겠죠. 욕망을 막 계속 발산하고 막 이제 코로나만 끝나 봐라 막 지금 그러고 있지. 끝나 봐라 그냥 내가 그냥 일단 돈 통장 다 털어서 지금 막 가서 마음껏 막 내가 맛집이랑 다 그냥 끝내주겠어 막 이러고 있지 지금. 기후는 누가 해결하냐고. 기후 문제는 어떻게 해? 나만 그냥 장렬하게 이렇게 욕망을 채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다야?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야. 동시적으로.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가들이 환경 문제 엄청 많이 제기하고 지구의 기후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 다큐는 며칠 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 근데 세계의 지도자들이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 기후 협약 이런 것도 근신히 해놓으면 탈퇴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세대들은 아마 그 기후 문제와 관련된 산업 구조를 요구할 거야. 그래야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지금 위험한데. 그러니 그렇게 이제 되려면 산업 구조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사람들이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가야 멈추고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할 때는 막 속도전을 벌이잖아. 속도 어마어마한 과속으로 질주하잖아. 그래서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승자야.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인류의 민폐지. 이렇게 달려가는 목표가 있으면 그냥 올인하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방향을 바꿔야 돼.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일단 멈추면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 멈추지 않으면 방향을 못 바꾸지. 그냥 관성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속도는 멈출 줄 아는 지혜다. 멈출 줄 아는 능력. 그게 진정한 속도. 속도의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멈춰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방향을 같이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사실 몸만 이렇게 돌리면 돼요. 사실은. 많은 게 뭐가 들지가 않아. 근데 그 마음을 안 내면 어려운 거지. 각자가 자기가 선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 그 마음이 연결이 되면 산업 구조도 바뀔 거예요. 개정판을 쓰실 때 동력이 된 게 그 청년 연합을 만나다와 낭송 연합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조선에서 백소살기 이제 초판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 시리즈가 이제 나오면서 깨봉 청년들이 청년 연합을 만나다 이런
작품을 해서 진짜 막 너무 막 감동하면서 막 진짜 내가 어떤 책이 나와서 이렇게 기쁜 게 있었나? 근데 하여튼 굉장히 기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왜냐면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가 이제 청년 연함한테 배우는 이제 삶의 지혜 이런 거였거든. 연함이 백수의 이제 원조 중에 원조고 이제 자유인의 길을 선택을 해서 정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활동을 구성하고 조율하면서 자기 삶의 소명을 다해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백수로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진짜 개봉 청년들이 그 연암집을 읽고, 그거를 자기의 생활, 체험, 관계에 다 적용을 해서, 그런 이제 생활 에세이를 썼으니, 연암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일 것 같아요. 연암은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또 연암은 세대를 가로지른 또 우정을 나눈 사람이잖아. 근데 무려 250년 뒤에 청년들하고 딱 접속이 됐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연암 무덤이 그 개성에 있는데 개성 근처에 있다는데 있다는데 남북 교류가 자유 왕래가 좀 되면 정말 그 책하고 소주 물론 내가 쓴 책도 갖다 놓겠지만 그걸 꼭 갖다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낭송연한집은 그 연암의 말년 후반기 글들인데 그 글들은 이전에 나온 연암 에세이나 뭐 그 연암집에 잘 안 다루어진 것들이에요. 그 연암 이제 정말 문집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기에는 저렇지만 이제 중년 노년을 가면서 사람이 퇴색할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잖아 그 사상이. 근데 진짜 연암은 그때도 너무 젊고 너무 귀엽고 정말 매일매일의 일상을 정말 너무 정말 맛깔나게 살고 계시다 이런 게 느껴지는 글들이. 그래서 그거가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글이 따로 정리가 된 것도 그걸 꼭 이제 이 개정판에 좀 이렇게 섞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개정판을 내도록 추동을 했지만 그 두 개의 책이 나온 거. 그거는 정말 연암 선생이 기뻐할 일이고, 그거를 좀 여기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책에서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30대 후반 중년 백수로 길이에 나선 지 20년. 그 길이에서 조선의 백수 연암 박지원을 만났고 그 충만한 사유와 자유에 접속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 책을 통해 그 행운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면 참 기쁘겠다. 그거보다 더 주옥 같은 문장이 많은 것 같은데. 주옥 같은 문장 많죠. 감동이 없었구나. 감동은 이 문장이었고요. 아니,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지혜가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앞으로 이 전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백수는 미래다. 이걸 뭔가 느낌이 쫙 오지 않나? 백수는 미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문명의 비전, 삶의 새로운 지혜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되는 청년의 문제 등등. 이제 백수는 미래다가 그 핵심이 뭔데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저 백수에 관한 이런저런 이제 좀 토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백미 토크로 이거를 결정한 지 무려 지금 3년인가? 3년. 강감찬 TV가 시작될 때 내가 해놓은 그 아이디어, 컨셉. 그러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시대가 오지 않았던 건가요?
아무도 그 뭐지 반응하지 않은 기획. 남도. 백미 토크.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선백수 개정판이 나오는 김에 이참에 백미 토크를 정말 꼭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냥 그동안 굉장히 뻥과 허세만 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백수, 중년백수, 연백수들을 막 초빙해서. 예, 그 내가 이제 염두에 두는 그 컨셉은 유퀴즈인데 과연 유재석 씨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뭐 우리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백수들이 자기 나름의 다 매력이 있거든.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니 뭐 인생 극장에 나오거나 뭐 아침마당에 나오거나 뭐 테드 이런 데 나오려면 백수는 아니지 않나? 그쵸, 좀 성공하고 백수 시절을 거쳐서 뭐 온갖 뭐 고생과 뭐 실패를 거쳐서 뭐 아주 그냥 떵떵거리는 아주 막 화려한 뭐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만 나오잖아.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많은 사람이 백수가 기본 조건이야. 그리고 대부분 어떤 이제 나이가 되면 다 백수야. 그럼 왜 백수 얘기는 안 들어줘? 응? 그래서 성공담만 나오면 말이야. 백수가 그걸 볼 때 어떻겠어? 기분 좋아? 감동이 돼야 안 돼? 그리고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게 맞아? 이러면 어떻게 돼? 지구가 더 뜨거워져. 큰일 나. 그래서 정말 백수는 미래인 거야.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나는 백수라고. 내가 취직을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찔리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지. 지구를 시키는, 북극을 지키고 북극권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지.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백수라는 키워드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낮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폐지되지 않고. 우리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오기로 더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개봉 박두인가?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책이 나왔으니까 또 백수끼리는 우리가 선물 경제가 중요하잖아. 백수들끼리는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댓글을 재미나게 다시면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결정. 내가 직접 사서. 그럼 댓글을 본인이 이제 백수임을 밝히셔줬고 청년 백수, 중년 백수 뭐 이렇게 밝히셔주는데 백수는 뭐다? 땡땡. 미래다 대신 땡땡땡. 땡땡. 땡땡땡땡도 되고. 그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반응이 별로 없으면 여기 깨봉 청년들한테 좀 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책 얘기를 많이 했죠? 아는 것 같은데? 나의 흑역사만 했는데?